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공기가 다시 한번 폭발 직전까지 끓어오르고 있었다. 카슈미르를 둘러싼 미묘한 균형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경을 따라 이어진 포성, 전술기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서로의 목숨을 겨누고 있었고 양국의 지휘부는 실전급 위기 상황에 돌입하며 숨조차 깊이 들이쉬지 못하는 상태였다. 인도는 작전 신두르를 발동하며 파키스탄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9개 지역을 향해 공습을 감행했고 수십 년간 얽힌 적대의 매듭은 단숨에 끊어져 버렸다. 인도 공군은 라팔 전투기를 동원해 약 23분간 집중적인 타격을 퍼부었고 파키스탄은 이를 곧바로 반격하며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파키스탄은 자국의 드론을 이용해 인도 북부 지역을 타격했으며 동시에 인도의 드론 12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국경 곳곳에서 벌어지는 포격과 공습,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중동 각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신들의 전투력을 끌어올릴 방산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이들에게 가장 강한 관심을 받은 것은 뜻밖에도 한국산 무기였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 특히 스텔스 전투기의 실제 작전 능력을 검증하려는 흐름이 강해졌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매년 개량을 거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최근 시험 비행에서는 ICS를 기반으로 한 전자계측 결과가 품질을 증명했고 복수의 구조 검증을 통과하며 향후 추가 성능 향상 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해냈다. 이를 확인한 해외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산 플랫폼이 기존의 틀을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KF-21이 있었다. KF-21은 4.5세대로 태어났지만 실상은 차세대로 향하는 발판이었다. 한국 기술진은 처음부터 6세대 핵심 역량을 염두에 두고 기체를 설계했고 이 전략이 지금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인공지능 기반 전술 임무 관리 능력, 유무인 복합작전, 레이저 무기 운용 가능성, 극초음속 엔진 기술의 접목 가능성까지 다양한 미래 전투 개념이 KF-21 주변에서 현실적 형태로 등장하고 있었다. 한국 공군은 이미 다양한 6세대 요소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전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K링크 시스템의 개발 가속화는 작년 대비 획기적인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며 세계 방산 강국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적 도약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기초 단계부터 독자 기술을 구축해야 했고 스텔스 도료부터 복합 소재, 열관리 장치까지 모든 분야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이제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국가전략 기술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중동 국가들이 긴장 고조 국면에서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그 안정성, 확장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적용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실제로 KF-21은 이미 10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수행하며 날개 하나, 전자장치 하나까지 실전 환경에서 검증받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눈앞에서 확인되는 실력으로 해외 군사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KF-21의 등장은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이 잠재적 대규모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금 같은 시점에 중동 국가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관심을 보이는 플랫폼이 한국산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제 군사 지형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전장은 이미 5세대 경쟁을 넘어 6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향해 이동하고 있고 한국은 그 선두에서 빠르게 속도를 올리고 있었다. KF-21은 단지 새로운 전투기가 아니라 신흥방산 강국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향해 내놓은 첫 번째 진정한 군사적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KF-21을 둘러싼 세계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전략적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한국 기술진이 이루어낸 비약적인 진전은 이제 실체 있는 성능 데이터로 축적되었고 이를 통해 KF-21은 기존의 전투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성장 경로를 걷고 있었다. 가장 주목받는 요소는 무엇보다 미래 세대 전투기 개념을 현실화했다는 점이었다. 4.5세대로 시작했지만 설계 단계부터 6세대 확장을 염두에 둔 구조. 이 점이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스텔스 성능의 과감한 확장이다. 한국은 스텔스 도료 개발을 넘어 다양한 복합 소재를 국산화했고 열 신호를 줄이기 위한 덕트 구조까지 완성했다. 특히 실전 환경에서 누적된 시험 비행 데이터가 스텔스 성능의 안정성을 입증하며 전문가들의 기대치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었다. KF-21은 기존 동급 전투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스텔스 기체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블록 개량에서 완전한 내부 무장창 탑재가 예상되고 있다. 이 기술은 미래 전장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꼽히는 만큼
KF-21의 전략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기술적 도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국 공군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유무인 복합 작전 체계, 즉 윙맨 무인기 연동 기술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단계의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하며 유무인 전투기 복합 체계가 가져올 전장 혁신을 실질적으로 준비 중이었다. 단순히 무인기 한두 대를 전투기에 연동하는 개념을 넘어 전술 임무 분담과 정보 공유, 표적 식별까지 통합된 전장 네트워크 구조를 KF-21 중심으로 확장시키려는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미래 전투기의 결정적 요소로 평가되는 레이저 무기 개발까지 병행되고 있었다. 레이저 무기는 마하 3 이상의 극초음속 표적에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며 무한에 가까운 발사 가능 횟수를 가진 차세대 무기다. 한국은 이러한 레이저 무기 체계를 유무인 복합 체계와 결합하여 전장의 체계를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전술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6세대 전투 전략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하나의 큰 진전은 엔진 분야였다. KF-21이 초반부터 미국산 엔진을 사용해왔지만 한국은 이를 완전히 대체할 자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이미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저바이패스, 터보팬 구조, 공기터빈 블레이드, 엔진 진동신호 변환기 등 고난도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의 협력은 지금도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엔진까지 직접 생산 가능한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미이며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강력한 이유이기도 했다. 특히 엔진을 비롯한 기체 구성 요소 연구는 반복적인 성능 테스트로 이어지고 있었다. 압축기, 연소기, 터빈에 대한 내구성 검증은 물론 고온 구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정교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KF-21은 향후 20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미국, 유럽이 독점해온 전투기 터빈 기술력에 한국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능 개선은 단지 기술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았다. KF-21이 누적해온 시험 비행은 이미 기체 자체가 완성도 높은 플랫폼임을 증명하고 있었고 실제 전투기 시장에서 이를 눈여겨본 국가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KF-21은 단순히 조립된 제품이 아니라 스텔스, 네트워크, 미래무장 통합까지 아우르는 종합전투체계였고 이는 개발 초기부터 예측 가능했던 방향이 아니었다. 한국 기술진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차세대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실현했고 이 흐름은 앞으로도 이처럼 KF-21은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 세대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개량과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끊임없이 기능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전투 개념을 하나하나 실체화시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4.5세대로 평가받았던 KF-21이 지금 세계 최첨단 무기 시장에서 5세대, 심지어 6세대 준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기술이 빠르게 정체되는 시대에 KF-21은 오히려 매년 발전하며 전장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었다. KF-21 개발의 핵심에는 단순히 기체 성능을 높이는 것 이상의 거대한 기술 체계가 숨어 있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을 가진 분야는 유무인 복합 작전 체계와 스텔스 기술, 그리고 차세대 엔진 분야였다. 이 세 가지는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꼽히는 만큼 한국의 행보는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 공군과 연구진은 KF-21을 중심으로 한 유무인 복합 작전 능력을 실전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임무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다층적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유무인 복합 체계의 본질은 단순히 무인기를 전투기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 기체 간 통합 임무 수행, 표적 식별 정보 공유,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하는 데이터 흐름 제어, 재밍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전술 연결 구조 등 복잡한 요소들이 모두 한데 모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중심축이 되는 것은 한국이 개발 중인 K링크 시스템이었다. K링크는 기존의 데이터 링크보다 훨씬 넓은 대역폭과 낮은 지연 속도를 제공하여 여러 기체가 동시에 전장 정보를 공유하고 임무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기술은 6세대 전투기의 기본 전제가 되는 만큼 KF-21은 이미 미래 전장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스텔스 분야에서 한국은 눈에 띄는 확장을 이루고 있었다.
스텔스 도료의 국산화는 물론 전파 반사량을 줄이기 위한 고체 복합 소재 개발까지 이뤄내며 기존 스텔스 전투기들이 겪는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했다. 게다가 탄소 복합 구조물과 열 방출 제어 기술 역시 상당 수준까지 독자 개발되어 레이더 탐지 저감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이로 인해 KF-21은 동급 기체 대비 스텔스 성능의 안정성과 유지 효율성이 뛰어나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일부 국방 전문가는 KF-21의 현재 스텔스 성능이 블록 개량 이후 완전한 내부 무장창 구성과 결합된다면 사실상 5세대 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진 분야 역시 KF-21 기술 체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은 기존의 해외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 고난도 엔진 부품을 독자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공기 터빈 블레이드, 저바이패스 터보팬 구조 설계, 고압 압축기 기술, 고온 환경에서의 내구성 확보 등 전투기 엔진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 빠른 속도로 국산화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품 제작 기술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엔진 기술은 자주국방의 상징일 뿐 아니라 6세대 전투기 개발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는 순간 방산 분야에서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세계에서도 엔진을 독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며 한국이 그 대열로 들어선다면 전투기 시장의 판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다. 기술적 확장은 KF-21의 실전 적용 가능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실제로 KF-21은 시험 비행 과정에서 전술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동성과 안정성을 이미 검증하고 있었고 전자장비와 센서 융합 기술 역시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공군 조종사들은 KF-21의 조작성과 안정성, 그리고 각종 전자장비의 반응 속도를 극찬하며 기존 전투기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수준의 전장 대응 능력을 언급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전자비행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덕분이며 KF-21이 다른 동급 플랫폼보다 빠른 속도로 실전 배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결정적 이유였다. 이 모든 기술이 합쳐지며 KF-21은 단순한 시제기 단계를 넘어 포괄적인 전투체제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스텔스, 네트워크, 엔진, 센서 융합 등 복잡한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는 설계를 구성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하나씩 현실화시키며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KF-21이 단순히 지금의 성능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확장 잠재력에서도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다는 점이었다. KF-21이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전임에도 수출 논의가 잇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 압도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이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는 바로 미국과의 무장 통합 갈등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장벽을 넘어 한국이 자주국방을 선언하듯 세계 방산 시장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에 한국은 KF-21에 자국산 A4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결정했고, 이는 KF-21의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를 본 미국은 예상치 못한 방식을 택했다. 사전 협의로 제공될 예정이던 공중전의 핵심 무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공을 일방적으로 철회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명분은 KF-21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투기이기 때문에 탑재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방산 전문가들은 모두 미국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다. KF-21이 완성되면 미국의 전투기와 무장이 차지해온 시장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산 무기를 기반으로 군사력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영향력 둔화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오히려 한국의 결단을 불러왔다. 한국은 즉시 미국산 미사일 대신 영국과 독일의 최첨단 공대공 무장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유럽산 미사일 중심의 무장체계였다. 영국산 미티어는 세계 최강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무기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장착해 최대 사거리 300km에 이르는 장거리 교전을 가능하게 하고 고속에서도 지속적인 추력을 유지해 적의 회피 기동을 무력화한다. 이는 단순한 무장 교체가 아니라 KF-21의 공중전 능력과 전술적 개념 전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미국제가 아닌 독일의 아이리스트로 변경했으며 결국 KF-21은 유럽산 공대공 무장을 중심으로 한 완성도 높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다시 태도를 바꾸었다. 유럽산 무장만으로도
KF-21의 전체 무장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 되자 미국도 결국 자국산 미사일 통합을 허가하게 된 것이다. 이 결정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세계 어느 전투기도 미국산과 유럽산 최상급 무기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KF-21은 이 두 진영의 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는 다무장 통합형 전투기로 재탄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이용해 성과를 얻어낸 극적인 사례였다. 중국 역시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중국은 KF-21을 4.5 세대급 수준이라고 평가절하 하려 했지만 미티어와 아이리스트가 탑재된 구조를 확인한 이후 내부 분석 보고서를 통해전력적 위협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KF-21이 단순히 서류상 성능이 아니라 실제 시험 비행과 무장 통합 검증을 통해 성능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KF-21이 서해에서 시험 비행을 시작한 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즉시 해안방공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는 KF-21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유럽과의 무장 협력을 강화한 과정은 여러 국가들에게 중요한 신호를 주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명확한 기준과 전략을 가지고 무기 개발을 진행하는 국가이며 필요하다면 미국의 승인 없이도 전투기 무장을 완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실제로 중동, 동남아, 남미 국가들은 미국 무장 공급 지연이나 외교적 제한 때문에 전투기 도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KF-21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드문 플랫폼이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오히려 KF-21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KF-21의 무장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히 기술 변화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권력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을 자유롭게 통합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고 이는 기존 강대국 중심의 전투기 구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었다. 기술, 확장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까지 갖춘 KF-21은 지금도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투기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KF-21을 둘러싼 해외 국가들의 관심은 어느새 단순 협상 단계를 넘어 실제 도입 논의로 확장되고 있었다. 중동, 동남아, 남미, 유럽까지 서로 다른 전장 환경과 전략적 요구를 가진 국가들이 동시에 KF-21을 주목하는 현상은 이례적이었다. 이는 KF-21이 특정 강대국의 외교적 제한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장과 작전 개념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발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최근 KF-21 시제기 일부가 경남 사천을 떠나 충남 서산 제20 전투비행단으로 이동한 결정은 해외 군사 관계자들의 시선을 더욱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체 이동이 아니라 실전급 공대지 훈련 단계로 넘어갔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서산은 한국군의 전술 실사격 시험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해에는 한국군이 단연간 축적한 수많은 무장 실험용 무인도와 암초 지형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거리의 로켓, 유도 로켓, 자주포, 미사일 실사격이 가능하다. KF-21이 서산으로 이동한 것은 단순 시험 비행을 넘어 공대지 무장 탑재와 실사격 테스트를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는 KF-21이 기존의 제한적 공대지 능력으로 알려졌던 블록 1단계를 넘어 훨씬 고도화된 장비 확장을 추진 중임을 의미했다. J-Day, KGGB와 같은 정밀 유도 폭탄은 복잡한 통합 절차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KF-21이 서산에서 초기 공대지 운영 능력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무기였다. 해외 군사 관계자들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KF-21 개발 방향이 기존 계획보다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기술 유출 논란 이후 한국이 전략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예정하지 않았던 성능 확보 시점을 크게 당긴 것이었다. 이는 결국 KF-21이 경쟁국보다 한 단계 앞서 5세대급 공대지 및 네트워크 능력을 실제 전력화 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한국이 단순히 계획된 개발 로드맵을 따라가느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상황과 전략적 위협 환경에 맞춰 능동적으로 발전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평가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즉각적인 파장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KF-21 수출 협상의 핵심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중동의 또 다른 한 국가는 협상 진행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FA-50 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KF-21 관련 논의를 병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체 공대지 능력 확장과 한국 무장의 신속한 납기 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남미 지역에서는 두 개 국가가 도입 의향을 표명했으며, 유럽에서도 기존 전투기 노후화 문제 때문에 KF-21을 실질적 대안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들 국가의 공통된 관심사는 확정된 납기, 안정된 생산력, 그리고 강대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요구였다. 미국 전투기는 강력하지만 외교 정책 변화나 승인 지연 문제가 도입국의 작전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 유럽 전투기 역시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지원 체계가 복잡해 단기간 전력화를 원하는 국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었다. 반면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규모 확장과 함께 물량이 늘수록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KF-21은 단순히 무장 다양성이 강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무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형 전투기라는 점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전투기 도입국 입장에서 이는 말 그대로 꿈 같은 조건이었다. 특정 국가와의 관계 악화가 무장 조달 차질로 이어지지 않고 다양한 조합을 통해 작전 환경에 맞는 무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의 빠른 기술 지원과 정비 대응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KF-21은 기존 강대국 중심의 전투기 시장에서 보기 드문 전략적 독립성을 가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렇게 KF-21이 빠르게 국제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서 있었다. 글로벌 전장 환경이 극도로 복잡해지고 강대국 사이에 군사적 압박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전력을 정치적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고 있다. KF-21은 그 요구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하는 몇 안 되는 전투기였고, 이러한 특성은 향후 10년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